반갑습니다. 제 11강의 제목은, 반려동물 신사업, 대학교 강연 주제 5선입니다. 다섯 가지의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졸업반 또는 1, 2, 3, 4학년 공이 이 반려동물 신사업에 대한 강연을 들어두시면, 특히 이제 요즘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 과별로 학과별로의 전문적인 영역을 공부를 하는데, 미리 반려동물과 자신이 공부하는 과의 특성,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는 또 2학년, 3학년 때만 해도 또 예상치 않게 뜻밖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천하는 거는 1학년 갓 들어온 신입생 학생들과 또 1, 2, 3, 4학년, 특히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강연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교의 강연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획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교수님이라든가 학생 중에 이 강연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네오부시 네오부시 하고 검색을 치면 NEOBUSI 에서 검색을 치면 제 블로그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영문 약자는 ICM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쪽지를 주셔도 되고, 또 제 휴대폰에 문자로 전화는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이 황토방 안에서는 전화가 안 터져요. 가급적이면 문자나 댓글,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 반려동물 신사업이 4차 산업혁명 못지않게 유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워낙에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도 사실 따라가기가 좀 힘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부분이 2020년까지 해서 일반인에게 문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저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론 이제 동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AI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템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또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 4차 산업의 부분에서는 인터넷으로 하든 또 기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자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신사업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 못지않는 그런 유망한 아이템을 선별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이 4차 산업혁명 못지않게 유망한 이유에서 반려동물 산업 규모, 그리고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리드하는 성장 방향과 규모,
현재 한국은 2.2조 원 가량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5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큽니다. 한 150조에서 절반 가까이 70조 가량이 이제 미국 내수 수출 그 시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 지향하는 규모는 10년 내로 그 150조 전 세계 시장을 1,500조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구태의연한 그 카테고리, 그 사업 카테고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간식, 애견집,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 반려동물 쪽에 뛰어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쟁이라는 부분이 항상 그렇듯이 이 저가로 경쟁을 하다 보면 수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시장, 그 물질적으로 상품 이런 거 외에도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또 아프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예방적인 부분에서의 서비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500조 시장을 만드는데 반려동물 신사업도 5년간의 기회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미 한 3년 전에 그 문이 열려 있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삼성 같은 경우도 몇십 조를 들여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그 업체들을 인수 M&A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사실 1, 2억 비용을 대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신사업을 가만히 눈여겨 보시거나, 제가 그 써놓은 책에도 한 100여 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또 반려인이라면 그 자신이 직접 그 생활하면서 이런 그 용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데 한국에 없다, 전 세계에도 없다 하면 그런 쪽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반려동물 신사업하고의 비교도 가능하겠죠.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능력에 있다. 즉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주로 그 하는 방법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사업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년간 한 20년간의 그 반려동물 진료업, 그 동물의사로서 일선에서 그 반려동물을 치료도 하지만 그 관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경험 하에서 나온 아이템이 10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성,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는 게 한 100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의 유망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날씨가 추우니까 콧물이 계속 나네요, 조금씩. 지금 새벽 한 서너 시가 되니까, 하루 중에 제일 추울 때. 근데 겨울이 이런 그 유튜브 강연 녹화하고 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강연 주제로는 반려동물 신사업으로 상위 3% 부자로 사는 방법. 아무래도 그 1,500조 원의 그 시장, 현재 150조에서 1,500조라고 하면 1,350조 원 정도의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자 독식의 뭐 그런 원리처럼 현재의 사업거리들은 대부분 초기에 시작한 1, 2, 3 번째 시작한 회사들이 대부분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조 시장 1350조의 그 무주공산인 이 부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신사업으로 상위 3% 부자로 사는 방법. 이 얘기는 곧 1500조 원 반려제국의 탄생에 동참하기라는 제목과도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를 들자면 뭐 드로봇이라든가 퍼스트독이라든가 반려동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예제로서 그 설명 그 강연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 주제로는 반려동물 신사업으로 3년 내로 1000억 원 연 매출 그리고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그 연순 수익을 내는 아이템 사례,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사례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연 주제로는 반려동물의 혼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혼맥이라는 건 뭐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식구들과 뭐 정치인의 혼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그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입소문을 탄다든가 뭐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앞으로 반려동물이 대세가 될 때에는 과거와는 조금은 다른 혼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키우는 그 수린이라고 이제 말티즈 품종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얘가 행동하는 걸 관찰을 많이 합니다. 자유롭게 풀어놓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요. 아무래도 얘는 그 여자의 암컷이기 때문에 수개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뭐 암컷도 놀러 오지만. 한 10마리 가까이의 친구들이, 그 각각 다른 데에서 놀고 가기도 하고, 또 그 밥도 같이 먹도록 이렇게 좀 주면 또 밥 먹으러 오는 애도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강아지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시골에서는, 여기저기 자기가 다녀보면 한 서너 군데 집에서 이제 밥을 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자생해서 살아가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좋고 또 그런 애들은 또 그 자동차도 잘 피해서 다녀요. 그 횡단보도도 뭐 빨간불, 파란불 다 구분해서 건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심 같았으면 진즉에 그 유기동물 그 보호소에 신고를 해서 이제 데려가도록 하는데 이 마을은 사실 조용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반려동물 특히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 반려동물 할 때는 좀 천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그래서 네 번째 주제인 반려동물 혼맥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카톡에도 이제 강아지 사진을 많이 올려놓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산책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뭐 SNS 상에서도 카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사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매개체가 돼서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사실 그 반려동물을 대하게 되지만 또 이 반려동물의 특성상
또 반려인이 인도를 하고 또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청춘 남녀뿐만 아니라 중년의 그 분들도 혼자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짝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혼맥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네 번째 주제로 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례 연구를 해보면 이미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결혼까지 골인한 경우가 있고,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일반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 털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든가, 또 고양이 털은 특히 이제 미세하기 때문에 그 심한 분들은 고양이를 만지기만 해도 막 콧물이 나고 눈물 나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서 반려인은 가급적이면 반려인,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사람,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려동물 혼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그 강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 반려동물 신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반려동물을 키워본 분들은 뭐 열에 두 분 정도는 그 스스로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실 테고, 또 그런 분들이 사업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다가 느끼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현재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좀 성공하고 있다는 사업에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사실은 널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또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용도 한 5천만 원이면 될 것이, 그 맨땅에 헤딩하듯이, 물론 반려동물을 키워봤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반려동물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뭐 강연 활동도 하지만 그 컨설팅도 합니다. 개인이나 중소대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추후에는 각 나라의 그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반려동물 신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이라는 회사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반의 그 세르게이라는 친구랑 그 레리 페이지, 이제 둘이서 창업을 해서 아주 짧은 10년 정도 기간 사이에 엄청난 회사를 일궈냈죠. 근데 이 기업이 보면 좀 이상적인 기업으로 보는 이유가, 남들은 이제 그 성공 확률이 5%, 10%다. 또 남이 가지 않은 길은 가지 않는 게 대기업일지라도 이제 그런 그 형국에 있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아주 과감하게 도전을 해요. 그 특히 이제 이상적인 그 사회에 필요한데 누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구글이 나서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으로 봤지만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따라서 구글이 뭐 저보다 IT 분야에서야 뭐 훨씬 앞서 있고, 광고 시장에서 앞서 있고, 또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앞서 있겠지만,
반려동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한 구절 정도 알려주면 아마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을 주는 그 한 줄의 말만으로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반려동물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이라는 이제 종이 있고, 또 이제 개, 고양이, 말, 뭐 햄스터, 따지고 보면 이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옛날에 2차 산업이 일어나고 하면서 사람이 노동으로 하던 부분들이 이제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추후에는 미래학자 중에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러면 그때 인간들은 일하는 낙도 없고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을 안 하면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거기서 수명도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낼까 이제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가용, 음식,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풍족해졌을 때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또 애들 낳는 부분도 사실은 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들이 낙수효과식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반려동물, 현재도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과거에 우리 동물병원에서 이제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은 반려인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연세가 지금 80 가까이 되시는데, 반려동물을 엄청 좋아하세요. 마당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방에서 키우는데, 반갑게 맞이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TV를 봐도 온통 개판이요. 그만큼 이제 개 프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하면 이제 손주들이 또 껌뻑 죽고, 또 딸도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 반려동물만 좋아하고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는 이제 그런 농담도 얘기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반려동물이 이제 대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 비해서 100배 이상 많은 동물의 종에 대해서 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주영 그 회장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거, 먹는 거, 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업을 일구었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는 워낙 유통의 채널이 많아졌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래서 유통의 채널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각자가 하는 시장이 매우 작아졌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의 대세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가면 갈수록 특수동물을 키우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수동물 부분에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희귀 특수동물을 키우는데 한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치면, 그런 시장을 선점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한국인 5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만 해도 충분히 그런 사업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일전에 그 TV에서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돌보지를 않아서 그 분이 집안에서 이제 그 분유를 먹여서 이제 키웠더니 거의 강아지처럼. 근데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이 또 이제 변 보고 이런 게 또 강아지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변 보는 것 때문에 결국 밖에다 이제 키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그 포유류뿐만 아니라 뭐 설치류, 양서류 이제 이런 아이들이 다 그 대상이 되고, 특히나가 그들이 이제 자연 환경에서 사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인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털이 없는 인간이 털이 있는 애들이라든가 그 온도와 습도가 다른 곳에서 살다 보면 그 건강을 잃게 되죠. 따라서 자연 환경처럼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만한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한 이만한 집을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 만들어주는 거죠. 나무나 뭐 그 나무 대와 또 이제 흙 이런 거로 해요. 그걸 이제 몇십만 원씩 해서 파는데 주문이 밀려서 그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품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의 시각에서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100여 가지 아이템 중에 또 이제 그런 아이템 몇 가지 있어요. 특히나가 이제 그 우리 수린이도 보면 특히 이제 잔디라든가 낙엽에서 그 햇빛 따뜻한 날에 이제 들이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긴다거나, 하지만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뭐 산책도 사실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집안에서 낙엽이 깔려 있는 곳에서도 뒹굴고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서 하다 보면 국내 그 600만 마리의 그 반려동물, 그 중에 뭐 1%만 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5가지 다른 그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반려동물 신사업의 의미와 또 현재 반려동물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조 시장에서 현재 한국이 2조 원을 차지한다면 그게 몇 프로죠? 1.5%, 2%, 1.5%. 근데 제가 예를 들어 10년 내로 150조 시장을 1500조 시장 이상으로 만들고, 한국이 그 중에 내수와 수출 합해서 300조 원을 수출과 내수 시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방인 미국이 한 700조, 800조 정도 하고, 일본, 중국, 유럽, 이제 이쪽의 파트너들이 또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와 함께 해서 1500조 이상의 그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처음에 선도하고 그 해 나가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사는 그 나라가 그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뭐 IT 같은 경우도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하버드대라든가 뭐 예일대 나오고 이제 이런 사람, 스탠포드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 15명 정도가 그 신규 학과에 있다가, 그것도 이제 뭐 교수님들이 잘 모르니까 한 1, 2년 하다가 박차고 나와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빌 게이츠가 그랬죠. 열댓 명이 방향 없이 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간략하게 책을 써서 얘는 이거 연구하고 쟤는 이거 연구하고 얘는 이걸 연구하니까 이렇게 한번 그 스케치를 해서 그 개념도를 간략하게 제시를 했을 때 그 합심을 해서 그 거대한 IT 제국을 일구게 된 거죠. 반려동물 신사업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제가 10여 년 전에 쓴 책, 거기에도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놨지만, 그 요즘 개들은 짖지 않는다. 이제 강쥐생각이라는 필명으로 그 책을 썼죠. 그 최근에는 2016년에 2025년 한국 반려동물 산업 300조 수출 비책이라는 책을 썼고, 그 안에 한국 반려동물 리더국 선언이라는 이건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150조 시장을 1500조 시장으로 만드는 비법. 그래서 아직 출간은 안 했어요. 조금 더 다듬는 중이고, 예시라든가 이제 가상 사례 이런 부분들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그 주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 각 대학교에서 강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덧글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또는 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쪽지 왜 그 블로그에서 네오부시 NEOBUSI에서 검색을 하면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그 블로그 홈페이지죠. 나오면 거기 쪽지 누르기 하면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강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